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웹문서를 만들어 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마크업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희가 웹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웹이라고 하는 녀석은 하이퍼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요. 하이퍼텍스트. 그렇다면은 일단 하이퍼텍스트라는 녀석을 내가 문서 내에 포함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문서 내에서 수많은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가 우리는 컨텐트라고 하고, 그 컨텐트에서 특정 문자를 또는 특정 단어를 내가 하이퍼텍스트라고 구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 표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마크업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텍스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무궁화라고 하는 녀석을 딱 집어서 저 녀석이 좀 더 궁금하다, 요 녀석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를 좀 찾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이퍼텍스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색깔 입힌다거나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얘기고, 브라우저 같은 녀석이 이거를 특별 대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 앞 뒤에다가 얘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으로서 얘를 구분지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녀석 앞뒤에다가 어떤 기호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요 녀석을 하이퍼텍스트로 구분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이 범위 블록을 감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마크업. 중요한 건 이 마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 우리는 이런 꺾음새를 사용해서 마크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슬래시가 안 들어갔죠. 그럼 여긴 시작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슬래시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꺾음새라고 하는 그런 기호로 만들어진 걸로 감싸게 되면, 재밌는 거는 이 꺾음새 안쪽에 있는 알파벳은 컨텐트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마크업 하면서 이 꺾음새 사이에다가 특정 문자를 넣어서 이거를 좀 더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보조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마크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를 마크업 한다거나, 또는 앞에 뒤에다가 조그만한 쉼표를 넣어서 마크업 한다거나, 또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마크업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는 이 마크업에 사용되는 이 기호는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예하고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컨텐트로는 얘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트에서 대괄호를 쓴다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문서 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호를 이거를 마크업 할 때 쓰게 되면 그 기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컨텐트로 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마크업이라는 게 이렇게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라고 하는 녀석을 마크업하고 있지만 더 큰 단위로서의 범위를 또 지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첩이 깊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기호로 중첩을 해야 되는데, 마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기호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컨텐트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그래서 IBM에서 문서 내에서 특정 블럭을 마크업할 때 우리는 이런 기호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마크업 방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시면 이걸 감쌀 때 꺾음새를 이용해서 얘를 감싼 거예요. 그리고 이 마크업한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볼드 형태로 우리가 인식하자. 두껍게 표현하는 영역으로 얘를 마크업하겠다. 하이퍼텍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곳을 감싸는 마크업 영역을 볼드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근데 이 두 개는 볼드를 의미하는 거지만, 이렇게 더 큰 범위를 감쌀 때 얘 또한 일관되게 다른 기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꺾음새를 들여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꺾음새 안쪽에 해당하는 얘가 컨텐트로 인식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이탈릭체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첩될 때 몇 개가 중첩되든 이 꺾음새 쓰게 되면은 바깥의 컨텐트와 이 마크업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 완전히 구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마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 방식이 HTML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꺾음셀 이용해 가지고 범위블록 감싸게 만드는 이런 도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그라고 해요. 태그. 자, 우리는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마크업을 하게 되고 마크업된 녀석을 우리가 특별 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월드와이드에서 말하고 있는 외문서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외문서라고 하는 녀석은 하이퍼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문서긴 하지만 하이퍼텍스트만 가지고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란 녀석을 표현할 때 문서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도 있고 이렇게 목록도 있고 문장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짓기 위해서 구분자를 사용합니다. 마크업하기 위해서. 이 구분질 때 사용되는 그런 마크업 도구로서 우리는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이 목록을 표현할 때는 목록을 표현하는 UL 태그라든지 또는 문장을 구분짓기 위해 사용되는 문장 태그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무엇보다 외문서를 만들 때 가장 바깥을 감싸는 것으로서는 이제 body라고 하는 그런 태그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태그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태그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것은 그 중에 일부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과제잖아요.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급한데 이걸 다 언제 알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루다 보면 어느새 내가 태그들을 다 알게 되니까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태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은 마크업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마크업 할 때 사용되는 그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건 태그라는 얘기를 했고 태그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이퍼텍스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마크업 도구 태그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한 문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